이번 시간에는 금융세무 제7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제8절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9절 종합소득세 납세 절차, 제10절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종류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받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적금예금 이자인 이자소득, 펀드의 배당소득, 매월 받는 연금소득, 그 외에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이러한 소득들에 대해 따로따로 개별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합산해서 과세를 하는데 이를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 과세표준이란 이러한 6가지 종합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 종합소득 공제를 한 금액을 말하고 이러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세금을 산출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되는 값이 됩니다. 그럼 종합소득 공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 공제는 크게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분류가 되고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먼저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 각각 1인당 150만원씩을 공제를 하고 추가공제로는 장애인은 1인당 200만원, 그리고 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이면 1인당 100만원, 부녀자 공제는 50만원,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 가족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공제를 합니다. 물적 공제로는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같은 보험료 공제와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등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연간 사용 합계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으로는 은행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는 노란우산 공제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기본세율은 6%에서 42%의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표에서 보는 것처럼 소득 금액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감을 해주는데 그 이유는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초과 누진세율이란 과세표준이 증가됨에 따라 일정한 구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300만원이면 바로 15%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1,200만원까지는 6%, 그리고 나머지 100만원에 대해서는 15%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하지만 과세표준 금액이 커질수록 단계별로 세율을 적용하려면 계산식이 너무 복잡해지겠죠. 따라서 누진공제액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미리 계산해 놓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액공제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하는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액공제, 7세 이상 자녀에게 적용되는 자녀세액공제, 그리고 연금저축, IRP 같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금저축이 400만원, 퇴직연금 합산해서 700만원이었다면 최근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이 허용되면서 연금계좌 추가 납입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종합소득금액 1억, 근로소득 총급액 1억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하인 사람은 400만원까지, 그리고 초과인 사람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근로소득 총급액 5,500만원 이하는 15%, 그리고 초과인자는 12% 적용을 하고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16.5%, 그리고 13.2%입니다. 제10절 증여세. 증여란 증여자가 대가 없이 즉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증여세의 납세 의무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자, 즉 수증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증여세는 누적 합산 과세를 하는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 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그 가액을 해당 증여재산 가액과 합산해서 증여세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 과세 표준은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증여공제와 증여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그러니까 증여재산 평가하는 데 드는 수수료를 말하겠죠. 이것을 뺀 금액으로 하는데, 이렇게 계산한 과세 표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여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참고로 박물관 자료 징수유예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전시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세금 징수를 미뤄주는 것을 말하고, 외국 납부 세액공제란 외국에 재산이 있는 경우에 재산이 소재하고 있는 그 나라와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 나라에서 각각 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납부한 그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가족, 친척 간에 증여할 때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배우자인 경우에는 6억, 그리고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5천만 원, 그리고 이때 증여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 직계 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 그 외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은 1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여재산 공제는 평생 한 번이 아니라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또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 비속에 대한 증여 할증 과세란,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손주에게 바로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 2번 낼 걸 한 번에 내기 때문에 그 페널티로 할증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아들이 사망을 해서 손주에게 바로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대 생략에 대한 할증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의 30%이고, 미성년자가 증여재산가액 20억 원을 초과해서 받을 경우에는 할증률을 40%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세의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